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2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진행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의 순서로 기존과 같이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진행 관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관점의 큰 부분은 여기까지 한 파동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ABC로 어딘가까지 올라온 뒤 재차 하방을 볼 거다. 그리고 제 메인 시나리오는 55.6K 전저점을 깰 거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 추세가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올라오고 어떤 정도의 힘으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한 추세가 올라온 부분과 눌린 부분까지 보면, 눌림의 형태까지 보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디까지 67 혹은 68까지 올라올지, 혹은 여기에서 짧게 올라오고 그냥 하방으로 꽂힐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시장 관점을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 시점이 한 요 정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눌림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영상 찍을 때 비트, 그다음에 이더 플러스 알트 4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 매매 대응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이제 눌릴 때까지는 제가 여기쯤에서 반익을 날리고, 제가 롱을 늦게 탔잖아요. 한 아침에 눈 떴을 때 60K 언저리 한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롱을 타서 추격 롱을 탄 다음에 반등 먹고 여기에서 반익 날려놓고, 그리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눌리나 보고, 제가 그 직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차, 2차, 3차, 4차 방어선이 있다. 이 4가지의 방어선을 기준으로 짧게 눌리면 뭐 요 정도, 1, 2번 이거는 통수를 치는 구조가 될 거고, 무난하게 눌렸을 때 2, 3번 정도, 깊게 눌린다고 하면 4번까지 눌릴 수 있겠지만, 저는 3번 근처 오면 한번 괜찮지 않겠나, 불타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 있다가 타지는 못했습니다. 타지는 못했고, 어쨌든 그냥 반 들고 있던 거 들고 가보자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추가 반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 상승이었죠. 그래, 바닥 다지고 첫 상승이 한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첫 상승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이 출발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새벽 내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아침에 바이든 연설을 하면서 바이든이랑 트럼프 토론이 있었죠. 아침 10시에 그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걸 보고, 여기 장대 양봉이 꼽혔네요. 이제 상승하려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불을 탔죠. 여기에서 추매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흘러내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매 대응은 그렇게 되었고요. 비트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이쯤에서 진입, 여기 반익 날리고 홀딩 하다가 한 번 더 올라와서 고점 근처에서 저항 맞는 거 보고 반익, 이렇게 진행되고, 나머지 잔량을 들고 있다가 여기에서 조금 더 추매를 한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했던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평단이 요 정도 되고 여기 왔을 때 반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올라오면 반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찍고 내려오길래 그냥 뒀습니다. 그냥 뒀고, 어제 여기까지 눌린 다음 전고 돌파가 났을 때 기다렸다가, 전고 돌파가 났을 때 여기에서 반익을 날렸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추가 반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반익 2번 날리고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메인의 매매 대응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더리움 털 때 알트들은 추가 반익, 거의 3번째 반익인 것 같아요. 반익들을 다 추가로 날렸고, 어제 알트 단타 조금 치면서 롱 수익이 난 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서 손해 났던 거랑 배 탔던 거는, 손해는 일단 맨징했고 이번 달도 양전했습니다. 다행이죠. 잘 대응해서. 그래도 손해로 월말 지금 이틀 정도 남았는데, 28일이니까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다시 양전을 했다는 거,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거, 대신 많이 먹고 있었던 걸 좀 뱉은 건 아쉽지만 어쨌든 손해는 맨징했으니 다행이다.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았다 라는 것에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 이제 추 관점인데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첫 발이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높이 올라와 줄지 낮게 올라온 다음 꺾일지에 대한 걸 볼 수 있을 거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여기가 제 기준에서 이렇게 A, B, C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 B, C로 보고 있는데 C파까지 다 나와서 이 한파동이 마무리되어야 추 관점에 대해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64 혹은 65 정도에서 멈추고 하방으로 꼽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67, 68까지 가서 하방으로 꼽히는 그림, 이렇게 봤을 때 이 짧게 끊길 확률이 조금 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아주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은 그렇고, 일단 제가 그 단기적인 관점의 기준으로 저희 방에다가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3가지가 자 요렇게인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가지의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 일단 C8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시나리오는, 첫 번째 1번 시나리오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주는 시나리오. 오전까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방송 토론을 하면서 상방의 방향성으로 분출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아마도 1번 시나리오 이렇게 그냥 지그재그 형태로 1대1에서 1대1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그림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 뱉어내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 첫 상승에 대한 ABC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래서 ABC 형태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요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수렴까지는 봤어요. 요렇게. 그러면 A, B, C, D, E 하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시간 조정이 되니까 지금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횡보랑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중요했던 내용, 방에다가 조금 강의 아닌 강의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어제 이렇게 반등이 없이 줄줄줄줄 흐를 때 다들 또 공포에 휩싸이시더라고요. 근데 공포라는 거는 앞에 너무 많은 하락이, 줄창 반등이 크게 없이 계속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많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투심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연 이 상황이 일반적인 케이스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반등이 이만큼밖에 못 주고 내려왔던 것들이랑, 그리고 지금 투심이 좋지 않은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흐른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거의 이틀을 흐른다고 해서 이거 저갱할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겁을 먹고 포지션을 잡기 어려워하거나, 혹은 한 번 더 하방을 깨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판단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오름숏으로 대응했을 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매매할 때 갈피를 잃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 정석적인 대응으로 해야 돼, 변칙적인 대응으로 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매매에는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건 변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변수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앞으로 매매 대응을 할 때에는 다시 기본적인 대응을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무빙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추후에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왔을 때 털리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매매와 변수 대응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틀렸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변수에 변수를 더한 더 낮은 확률의 현상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저는 변수를 기준으로, 약세장을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할 거예요 라고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숫자로 나오는,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되는 정석적인 무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수인지 체크하고 그 변수가 특정 변수, 적은 확률의 변수라면 앞으로의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좀 정상적인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걸 꼭 바로 잡으셔야 한다. 멘탈을 잡으셔야 한다. 라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무빙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이 패턴들 그리고 이런 흐름의 상황이 조금 부가적으로 약세장의 반영을 좀 받아서 더 눌리고 간다든지 혹은 횡보의 개념으로 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세장의 흐름을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무빙을 따라갈 거다. 예를 들어서 ABC로 나오는 무빙이 있지만 좀 짧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약세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나올 게 좀 짧게 나오고 더 깊이 눌릴 수는 있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진 브리핑은 없고요.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추가, 단기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 그리고 약세장에 조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앞에 크게 되었다고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것들에 대한 롤을 바꾸지 마시라. 원래 진행하던 대로, 원래 매매하던 대로 기본적인 매매들을 하되 변수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나 멘탈 잡는 부분들이나 매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 단톡방 두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브리핑도 드리고 매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거의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심심하시거나 공부할 거리가 필요하시다거나 예시가 좀 필요하시다거나 여러 사람의 관점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창에 카카오톡 오픈 톡방 그리고 텔레그램 공지방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요. 입장 조건도 없고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시게 하는 일도 없을 거니까요. 여기에 많은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금에 이왕이면 불장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상승의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6월의 마지막인데 월간 정산도 플러스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